네이버입니다. 매수가는 18만 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매수가 18만 7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이 어제장 기준으로는 네이버는 좀 수익 구간이시고 카카오는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 두 종목 그래도 좀 관련주니까 좀 네.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좀 전략 좀 짚어주실까요? 뭐 당연히 저는 좋다고 네. 보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일단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위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현재 시대상을 갖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인터넷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단 핵심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일단 우리가 인터넷을 되돌아보면은 2000년에 일단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성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죠. 그때 새로운 기술도 있고 뭐 골뱅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다 정리가 돼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청패가 갈라졌고 생과 사가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바로 일단 지금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점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바로 뭐겠습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주가를 형성하는 겁니다. 오늘날 삼성자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일단 다 마찬가지죠. 그런 기업들이 전부 경쟁을 통해서 일단 이렇게 이제 큰 기업들이 아니겠습니까? 1등 기업과 2등 기업들은 그만큼 좋은 여건을 갖는 겁니다. 네이버는 1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뭐 사상 최고점 근처에 일단 오게 되면은 좀 진통이 있겠죠. 그러나 이건 진통 같다가 이런 것은 기술적 조정이지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일단 역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갖다가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우리가 본다면은 쉬었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의 어떤 변화를 갖다 우리가 잘 읽으면은 지금 여기에 뭐 좀 올라갔다가 좀 쉬는 거에 일단 여러분들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역시 좀 쉴 수는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 부분에 오다 보니까 20만 원 선이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런 선을 갖다 살짝 넘었으면은 한번 뭐 매도할 수도 있죠. 그럼 매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한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좀 에너지를 보강하는 휴식을 취했다가 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갖고 나와도 됩니다. 다만 이제 요즘 상태에 좀 한 일주일만 조정을 받더라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20만 원 선 넘어가면 한번 일단은 매도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눌러가지고 한 19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또 매수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카오도 일단 우리 한번 보면은 이 카카오도 일단 이전 고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죠? 이 사상 최고점 근처에 일단 육박해 나가는 이런 과정 같다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패턴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 고점은 일단 우리가 아리랑 고개라 해가지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거겠죠. 아무리 좋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쉽니다. 돌파를 했다가 쉬던 돌파 직전에 쉬고 또 올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19만 1,5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19만에서 19만 5천 원 사이를 갖다 한번 매도권을 한번 잡고 그다음에 또 조정 갖다 거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만 한 7천 원 정도 후퇴를 하게 되면은 또 사야 돼요. 팔았으면 사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일단 이제 시가총액으로 일단 잘 치어오르는 그런 종목군이 아니겠습니까? 네이버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 여러분들 몇 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와 있고 다음 카카오도 있지 우리가 보통 이제 ATS 차트의 첫 2면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첫면으로 일단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쉬거나 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딩에 나갈 것이고 아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한 25만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네이버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 네이버도 지금 이제 19만 2천 원에 위치한 모습은 쉬었다가 또 올라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25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잘 사셔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단타를 하든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든 자신의 어떤 스타일, 매매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이걸 잘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조금 조정을 길게 좀 가면은 못 기다리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제일까지 팔고 나는 좀 여유 있게 간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쭉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조정받는 거 눈 지그시 감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이라면은 갖고 나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매수가는 24,000원이네요.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3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 KG 이니시스 약간 좀 손실 구간이고 또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수익률이 그래도 좀 꽤 높은 네. 구간이네요. 두 종목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요. 그렇죠. 대표님 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자결제주 하면은 KG이스와 그다음에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 아니겠습니까? 네. KG이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사실을 갖다 확장하는 가운데서 일단은 한국 그 일단은 KFC 아시죠? 치킨 어떻게죠? KFC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수익이 안 나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일단 자리를 갖다 옮기는 구조를 갖다가 단행을 했죠. 그다음에 택배를 갖다 했는데 이 택배를 최근에 했으면은 사업을 했으면은 인수해가 했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것을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택배에서 인수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갖다가 잃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고 구조를 갖다 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더 사실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지 여러분들 동부제철을 갖다가 인수했어요. 동부제철이 앞에 이름이 KC 동부제철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인데 그 과정 속에서 35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또 투입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근데 원래 이 KGS는 전자결제만 했으면은 아마 떼돈을 벌었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현재 상태 이런 걸 갖다가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서 좀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구정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을 또 겪었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어떤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이제 이 고점을 갖다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 보면은 여기가 일단시 저항을 받고서 조정을 받아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전 고점에서는 일단시 이 아리랑 고기이기 때문에 눈물 없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가 일단 솟으면서 일단 여러분들 치고 나가다가 지금 좀 멈칫해 있는 상태입니다. 끝났을까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실을 좀 보고 있다고 했는데 조정을 약간 거쳤다가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수익 모델이라든지 성장성 같은 걸 고려한다면은 지금 이제 끝이 아니고 좀 쉬고 나면 또 사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비중이 적다면 또 사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산다면 살 기회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 사는 게 낫겠는가? 바로 일단 이제 22,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으로 한번 후퇴하면은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일단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서 파는 것인가? 이것이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지금 22,6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끊어줘야 될 타임이 온다면은 27,000원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 27,000원에서 수익을 한번 챙기고 또 조정을 받았을 때 또 매수 기회를 노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보면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일단 이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죠? 이 조정을 가지고 나서 다시 또 일단 역시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갖다 다시 강화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예사롭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기관들도 조금씩 일단 매수하고 있고 메이저들이 이렇게 매수해 들어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특히 메이저들은 여러분 어떤 때 들어오느냐면은 펀더멘탈, 향후 성장성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일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성도 물론 주목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파는 것이 아니라 37,800원에 위치했는데 판다면 어디서 팔아야 되냐면은 바로 일단 시 4만 원을 갖다 살짝 넘어서고 나서 팔아주십시오. 심지어 저항선을 살짝 돌파하고 그때 팔고 그럼 또 조정을 받으면 39,000원대로 들어오면은 또 사서 일단 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44,000원대까지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일단 대충 성장성 갖다 고려해보면 44,000원대 그때까지는 일단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가 18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시네요. 두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화학입니다. 매수가 7만 3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두 종목 들어왔는데요. 대표님, 롯데케미칼은 그래도 어제장에서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18만 원에 매수를 하신 거 보면 그래도 꽤 수익 구간이에요. 대표님, 그렇죠. 어떻게 좀 잘 보고 사신 계시나요? 겁니다. 어떻게 18만 원 선에 일단 사서 이제 좀 여기서 일단 사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저 꼭대기에 사가지고 일단 내려갔다든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예전에 사가지고죠.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롯데케미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C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롯데케미칼은
그만큼 일단 좋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비핵심 사업들은 사실상 정리가 돼야 돼요. 핵심 사업으로 일단 가야 되는 것이고 첨단 부분에서 일단시 강점을 갖다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제 이 모빌리티 부분에서도 일단시 상당히 지금 이제 일단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하다 보니까 주가 올랐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상승의 끝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는 마냥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올라가면 또 어떤 한계가 또 있는 것이고 최근에 또 실적도 아직까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요 24만 원 있죠. 여기가 일단 한번 좀 끊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여부는 그때 가서 일단 우리가 보고해야 될 것이고 이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 정도로 교체하는 게 낫겠죠. 똑같은 이제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더 중심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 대상이 이쪽이 아니고 만약 다른 쪽에 있다면은 그 핵심적인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변방에 있는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할 때 기본은 뭐냐면은 시장이 요구하는 그 중심, 핵심을 갖다가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지 엉뚱한 주식을 갖다 우리가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일단 중요한 것은 매수 타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만 원 선부 그러면 한번 끊어주라. 끊어주고 고민을 좀 해보고 이게 더 갈 거라면 우리가 사는 거지만은 더 좋은 점을 갖다가 발굴해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어 일단 수요가 일단 지금은 많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뭐 저는 나쁘게 보지도 않고 있고 이 금호석유학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지입니다. 라텍스 있지 않습니까? 의료용 이제 장갑이죠. 여기에 일단 이제 지금 원료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 일단 라텍인데 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단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상승을 향하는데 금요일은 이 누구냐면 외국인들이 팔면서 또 기관도 좀 팔면서 이렇게 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게 주가 끝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적당하게 조정 거치고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될 텐데 탄력적일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8만 원 선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는 한번 끊어주고 또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나리자네요. 매수가 7,1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KM입니다. 매수가 16,500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KM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서 5% 넘게 급등을 그렇습니다. 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두 종목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모나리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화장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뭐 기저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정책을 펴면은 항상 거기에 이제 끼어 있는 것이 바로 모나리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그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주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왜 수혜주냐? 마스크 관련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갖다 거치는 이런 상태인데 거래가 늘기 시작했어요. 거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뭐 외국인이 산 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특별히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샀겠습니까? 개인이 샀겠죠. 그죠? 개인이 일단 매수를 갖다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주가도 일단 스톡 지표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죠? 이것이 조만간 이제 돌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일단 이것이 돌아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죠? 물론 이렇게 뭐 돌아갔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것이 돌 것이라고 다음 주에 이제 돌 것이라고 본다면은 주가는 일단 한 단계 레벨업되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면은 어디에서 파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9,000원 선이 아마 앞에 직전 고점 아리랑 고개니까 여기서는 한번 끊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끊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충분히 떨어질 때 사든지 그렇게 되지. 또 일단 조정 잠깐 받아서 사러 들어가는 것은 아직은 무리예요, 그죠? 이미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9,000원 선에서 끊고 보라. 그 더 좋은 종목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보면은 KM이 있습니다. 이 KM도 일단 이제 금요일 강세를 보이다가 탄력이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둔화된 거는 이제 시장 전체가 탄력이 둔화되다 보니까 이 같은 현상이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 KM은 지난번 올랐다가 조정을 이렇게 쭉 거치는 이런 과정인데 사실상 이제 조정을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넘었으면은 95.44%의 반락 확률이 생깁니다. 탄력이 둔화된 것이고 공교롭게도 또 일단 오후에 금요일 날 주가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탄력이 쳐졌는데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흐름은 상승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됐다가 확장을 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만 원 선은 아무래도 철벽이 될 겁니다. 때문에 2만 원 선은 그래서 19,500원 이런 선에 들어오면 한번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끊고 일단 다시 이것도 재매수 여부는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은 여부가 있다면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시장의 중심에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있지 않습니까? 왕따가 됩니다. 왕따가 되면 스트레스밖에 남는 게 없고요. 수익은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또 일단 다른 종목을 일단 사서 일단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기회비용을 잃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없죠. 때문에 우리가 팔 때는 팔아주고 그리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한번 모색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